23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한국전쟁 72주년이 되는 6월 25일 6.25 한국전쟁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광범위한 한국전쟁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제를 어찌 이 날을 잊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 날을 잊을 것인가, 우리가 참 흔히 구사일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9번 죽었다가 한 번 살아난다 그 말이겠죠. 그만큼 우리 한국 역사에서 순환의 역사라 하더라도 한국전쟁, 6.25 전쟁만큼 규모가 크고 또 의도적으로 한국 전체를 잃어버릴 뻔했던 전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세계대전이 1차, 2차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물론 여러 나라가 동참을 했고 피해를 봤습니다. 또 수천만이 죽었죠. 그렇지만 한국전쟁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5년이 지난,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되고 50년까지 기간 동안에 통일의 그날을 또 광복의 그날을 그토록 절기했던 우리 앞에 이런 혹독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만으로 8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9살쯤 됐습니다. 생생히 기억이 되죠. 그리고 저는 전라도 순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쟁이 미치는 기간은 한국전쟁이 나고도 약 한 두서너 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이 6월 달에 있었는데 우리가 전쟁에 그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은 한 7월 말 8월 가까이 돼서 전쟁에 휘말린 기억이 됩니다. 우리 집은 평소에 일본에서 살다가 제가 5살 때 왔었는데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상당한 그 사업을 넓혀가지고 많은 자금을 한국 독립된 정부에 지급을 해서 도와줘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 우리 아버지의 직책이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는 청년 애국단체의 그 순창군 장을 맡았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반동 집안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 체포돼가지고 아버지가 임시 그 감옥, 그러니까 유시장이라고 합니다만은 면사무소에 대남 울타리를 쳐놓고 그 감옥에 갇혀서 몇 사람의 반동 인사들과 함께 감옥살이를 한 50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기 때문에 뭐 또렷또렷했죠. 그래서 도시락을 늘, 그러니까 보리밥을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매일 사식이라고 합니다만 감옥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뜨거운 여름철에 정말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감옥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정심을 가지고 뛰어가면서도 그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깊은 마음에 늘 지치지 않고 삼시세끼를 가져나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여름철에 제 뒷뜰에다 수박을 한 덩어리 잘 갖고서 열매를 맺게 했고 그 수박을 들고 감옥을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의 간수가 우리 학교 초등학교에 요즘 말하는 소위 그 당시는 이제 소사 또는 급사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일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거기 유치장 간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얼굴을 익혀서 아니까 아버지를 드리려고 이 수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얼굴을 아주 붉히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 반동 새끼에게 이런 걸 줄 수가 없다. 그러더니 확 뺐어요. 제 첩보따리에다 들고 갔는데, 그러더니 땅바닥에다가 수박을 확 떨어뜨린다. 바싹 깨졌죠. 가슴이 철렁 주저앉고, 다음은 한 조각이라도 드리려고
그 덜 깨진 수박을 들고 왔더니 그걸 또 발길로 차면서 부셔버렸습니다. 제가 그 수박을 갖고 계서 날마다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갈까 봐서 소나무 가지로 덮어놓고 한 20일 정도 커야만 수박이 익어요. 매일 정성을 들였죠. 근데 그때 그 좌절감, 그 어린 자식이 아버지 옥살이 하는 아버지에게 수박 한 덩이 갖다 드리고 싶은 애절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짓밟아버리는 모습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도 2시간 이상을 발버둥쳐 울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나마 공산당이 무엇인가, 이 이념이 다르다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유로운 몸을 가둬놓고 자식이 주고 싶어하는 그 음식마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참혹한 현상을 늘 느끼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일성의 이승만이 무엇이 다르냐? 김일성이는 신탁을 찬성했고 이승만은 신탁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47년이죠. 신탁을 약 5년에서 10년을 한국을 통일국가로 만들도록 해야 했을 때 미소가 공동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각 김일성이는 찬성을 시작했고 이승만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분단이죠. 북에서는 찬성, 남에서는 반대니까. 근데 우리가 일제 36년 또는 40년 식민지 생활 자체도 한없이 억울한데 또 통일된 국가에서 신탁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 또한 운명적으로 비참한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대한민국이 통일된 국가를 완성해야 할 텐데 이 북한에서는 찬탁으로 남한에서는 반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민족이 또 두 동강이 갈라지는 그것도 좌우의 대립이죠. 이 한국전은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50년에 일어난 전쟁이 50년 8월을 넘기면서 우리 정부가 이미 부산까지 남하를 했어요. 쫓겨왔다 그러니까. 대전에 왔다가 대구에 왔다 부산. 이 부산을 최종으로 지키는 전선이 낙동강 전선입니다. 다부동 전선. 전투에.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때 메가더 사령관이 1950년 9월 15일 인천을 상륙했어요. 이른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합니다. 메가더는 2차 대전의 영웅이지만은 극동사령관으로 책임을 지고 한국전선에 총 책임을 지었다가 한국전선이 낙동강을 최전방으로 해서 방어선으로 해서 밀리니까 일본에서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인천 상륙을 결행한 겁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되찾아요. 정부 청사에 중앙청에 태극기가 휘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남쪽에 내려보낸 인민군들이 보급로가 차단돼 버리니까 질이 멜멜해지기 시작했어요. 후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국군은 그 길로 10월 1일 38선을 넘죠. 그래서 10월 18일 날 평양이 함락돼요. 10월 21일 날 이미 해산진 압록강을 경유해서 해령, 무산, 강계, 섬공 그 4개 도시 정도만 태극기를 휘날리지 못하고 전국도에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이미 유행군도 따라서 상륙을 했고 미 10분단도 북진을 했습니다. 미 해병 1사단. 근데 뭐 중공군이 갑자기 10월 말 11월 해가지고 약 28만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압록강이 깡깡하니까 두만강물을 타고. 유엔군과 한국군은 전부 합쳐서 북으로 진격한 군대가 한 5만 명 정도. 최전선에. 근데 28만 명의 병력을 많았다 그러니. 그때 모든 장비는 영하 40도, 30도를 오르내릴 때 사실상 쓸모가 없어요. 탱크도 처박혀서 얼어버리면 움직이지 않고, 뭐 야포, 그때 당시 전차 정도. 또 유엔군도 대부분의 군대들이 다 더운 지방에서 왔어요. 뭐 인도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다 더운 지방이에요. 남미, 아프리카, 남아공 같은. 또 터키, 또 유럽에는 프랑스, 이런 최악의 겨울 전선을 싸워보지 못했지만 중공군은 이미 국공합작 이후에 중국의 공산당의 소위 연안전투 같은 것은 전부 산골짜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파르치산 전투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리라전이죠. 그리고 이미 훈련이 됐어요. 국부군하고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미 무장되고 훈련된 20만 병력 앞에 숫자적으로 우리도 한 8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뭐 보통 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 연합군까지 합쳐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전선을 지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철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철수명을 내립니다.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거의 한 열흘 28일까지니까 열흘 정도에 걸쳐서 흥남철수가 이루어져요. 흥남철수는 여러분들이 한국전쟁에서 잊을 수가 없는 철수 작전이죠. 왜?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과 우리 한국군 1군단 병력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어요. 지금 규모로 1군단하고 그때 규모 1군단은 지금 사단 규모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후퇴하면서 남쪽까지 내려올 여불이 없으니까 흥남 항구에서 LST, 수성선이죠. 이걸로 부산으로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가더의 탁월한 철수 작전의 큰 은혜죠. 보통 한 1800명, 2000명 지금 사는 수송선 가지고는 안 되니까 메리너 빅토리오라고 하는 화물선, 일본 나고야 지방에 있던 화물선을 그 군수물자를 실어하는 화물선이죠. 흥남으로 파송합니다. 그 화물선은 잘하면 한 5,000명 정도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장 무기를 거기다 버려버려, 바다에다 버리고 그 화물선에다 민간인까지 막 몰려오는 피난민을 수송해라. 14,000명을 태웠어요. 3배를 태운 거죠. 그리고 부산까지 3일간 왔는데 부산에 군함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거제도까지 갑니다. 5일이 걸렸어요. 14,000명을 태우고 하선 사람들을 이제 전부 내려놓는데 14,000명이 한 30여, 28명이 더 많아졌어요. 그 배 안에서 어린이를 낳았다 그러죠.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그때 그 선장은 메리데스 빅토리오의 선장은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이에요. 그 배는 영원히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영웅 대접을 받다가 지금 폐선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그 미국인들의 인간애를 보더라도 그 인도적 협력이라 하더라도 그 화물을 버리고 탱크니 뭐 대포니 야포를 다 버리고 우리 철수는 군대와 민간이 싫고 거제도까지 내려갈 때 그들의 의리와 신뢰 또 인도적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한국전선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 공세에서 밀려나다가 결국은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떠대줍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일사후퇴야.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택전선, 그러니까 홍천에서 평택, 강원도, 춘천을 잇는 연결선에서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반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메가더는 전역을 하고 유명한 리치웨이 장군이 오는 거예요. 리치웨이의 소위 유럽 전선에서 공수단장을 했던 리치웨이가 유엔군 사령관이 돼가지고 미 8군 사령관이 됐죠. 그래가지고 전선을 반격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지금 51년 거의 한 6월부터 시작해서 53년 7월까지 2년 동안은 고치전이죠. 계속 고지를 김일성 고치, 백마 고치 이렇게 철원 평야 이런 평야에서 하나의 산봉우리를 놓고 하루에도 12번 주인이 바뀌어요. 깃발이. 그래가지고 산이 전체 사막의 모래처럼 변해가지고 실탄 쓰레기로 전선을 뒤덮는 그런 현상이 한반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관공포로 석방도 있었고 휴전을 결사반대하니까 미군이 이승만을 제거하는 작전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계속 강요했고 휴전을 묵인하는 묵시적 대가로 한미동맹을 얻어낸 겁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미군은 약 40여만 명이 참전을 했고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쳐요. 미국의 벤프리트, 클라크 이런 장군들 아들 리치웨이 이 고급 장군들의 아들이 142명이 참전하고 35명이 전사를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죽어서 유엔군 묘지에 묻혔었지 않습니까? 벤프리트 장군의 공군 아들 짐 벤프리트도 압록강 철교 폭파작전에 가담했다가 레이더망에 사라져버렸어요. 영원히 못 돌아온 거죠. 그가 어머니 앞에 남긴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가 사령관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를 돕는다고 한국전선에 자원했지만은 한국에 와서 동료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 많은 동료들이 아내도 있고 애인도 있는데 오직 가치동맹,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한국전선에 와서 후회음 없이 죽어가더라는 건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편지지만 미국의 자존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존한 이유가 뭡니까? 잊혀진 전쟁이 아니에요. 한국전쟁은. 우리 모두 정말로 마음을 쓰라앉고 다시 한번 한국전쟁을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에 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랴 우리 어찌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서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에 떨던 날을 기억하자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결코 잊혀진 전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9살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72년이 됐으니까 80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벌써 50, 60을 향해 가는데 그들에게도 전쟁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6.25를 내일 모레 남겨놓고 제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군 병사가 한 23만 명이 전사했는데 1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주민등록 체계가 이루어졌거나 우리 행정체계가 이루어졌더라면 왜 그들의 전선에 묻혀있는 뼈를 보고라도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겨우 지금 찾은다는 게 1년에 100여 구 찾아가지고 유해를 찾아서 DNA를 확인해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훈장만 못 찾아간 군대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조국이 나를 불러 나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노라. 이름하여 무명용사 비에 기록되어 있어. 아, 이지랴 어찌 이지랴 이 날을 6.25의 전쟁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어떤 동맹국가가 참전합니까? 지금 겨우 무기 정도 지원해주고 있지. 힘이 없는 안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조약이나 평화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 힘을 길러서 다시는 한국에서 그런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도록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어깨를 겨루고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또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을 강렬하게 느끼면서 오늘 주제를 이지랴 어찌 그날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